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정육점을 이용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엔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하고 그 정육점 단골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부위인데 질기고 뻑뻑하고 냄새나고 맛이 없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같은 등급인데 왜 맛이 다를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제가 14살 때 어떤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이 뭔지 이해하려면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육의 진짜 본질이 보이실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제 과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14년 동안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따로 콘텐츠로 제작해 여러분께 진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의 북한에서의 저의 죽음의 고비의 문턱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은 저의 아들을 위해서 남기는 영상이어서 제가 따로 콘텐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중국으로 건너간 14살 이후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살 때부터 23살까지 저는 중국에 있는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속에 손이 잠겨져 있었고, 특히나 겨울에 그 추위에 찬물에 손을 담근다는 것이 이제 고통스럽고 너무 이제 추워갖고 이제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저희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요리라는 세계를 어깨너머로 배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리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우연히 제가 대신 요리 하나를 만들어 손님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가 뜻밖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웠던 요리들이 이제 실력으로 이제 인증받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재료가 좋지 않아도 기술로 얼마든지 맛을 낼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도 고기에 대한 이해도는 없었지만은 고기가 품질이 안 좋다는 거에 대한 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뒤로 저는 본격적으로 요리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불 조절, 양념, 식감, 플레이팅 하나하나 몸으로 익히면서 요리사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술을 쏟아야만 고기가 맛있어질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리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원재료에 있다. 원재료가 맛있으면 너무나 많은 향신료에 대한 공부도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당 구조 자체가 좋은 재료보다는 마진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즉, 제 원재료의 질보다 수익률을 위한 기술 보정.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없고 그냥 그 재료가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어내야 하는 온갖 이제 조미료 기술, 향신료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맛을 봐야 되고 또 대중에게 이제 비평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저는 진짜 맛을 잃어버린 요리 현실 세계를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서의 식당에서의 요리 기술을 익혀가는 과정에서의 저의 이제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저는 드디어 대한민국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정착 교육을 받으며 낯설지만 따뜻한 이 땅에서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됐으니 현재의 정책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 당시의 정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북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대학 진학의 문이 열려 있었죠.
저는 요리를 배워왔던 사람으로서 요리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국관광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모임에서 함께 공부할 대학생분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는 제 인생의 또 다른 현실을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제가 가진 돈은 30만 원 뿐이었습니다. 등록금은 정부에서 지원되지만 기숙사비, 생활비,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등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제 동기들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자란 친구들이었고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다른 별에서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어 표현, 사고방식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칼을 다루는 일은 자신이 있었고 그 기술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 구인난을 뒤지던 중 제 눈에 들어온 단 한 줄이 구인 광고, 정육점 구인 광고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월급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육생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4, 5년 정도 동안 돼지골발, 소골발 기술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손에는 기술이 쌓이고 제 직위도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의 기술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융합적으로 기술하고 장사하고 이것을 어울려 이제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열심히 해서 사장님에게는 참 이쁨 받는 직원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다른 직원들 눈밖에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니 이제 비교가 되는 거여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동료로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제 배워 나가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그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저는 고객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언제나 우리 가게 고기가 최고야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기가 좋아라는 것에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하시는 말씀들 속에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 질기고 뻑뻑하고 냄새나고 맛이 달라지는 그 4가지 악순환의 근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내 가게를 한다면 이 문제가 반복된다면 내 가게는 망하겠구나. 맛의 일관성을 주장을 못하면 손님들한테 아무리 처음에 온 손님들을 설득력 있게 구매를 추천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제 방문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결국 그 현저히 떨어지는 제 방문율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 생각이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육가공 업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면 한밤중이라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래처 사장님이 제 전화를 피할 정도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 고기는 일정하지 않을까요? 왜 등급은 같아도 맛이 다를까요?
그렇게 끝없는 시행착오 끝에 저는 한 가지 진실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대부분 농협 중심으로 돌아가며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품질 검사와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같아도 맛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툭불 등급이라도 사육 환경, 사료, 그리고 농장 주인의 정성과 철학이 다르면 고기 맛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결국 맛은 사람의 정성과 철학에서 비롯된다.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의 다음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내 가게를 한다면 이 문제가 반복된다면 내 가게는 망하겠구나. 그 생각이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의 다음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미자 먹인 한우 한돈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가게를 차리기 전이었고 한 정육점에 매장 관리자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전히 모든 고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괜찮을까? 이번엔 또 질기지 않을까? 우연히 이 어미자 먹인 한우 한돈을 접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저희 시선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처음엔 어쩌다 한 번은 맛있겠지 싶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작업하면 할수록 맛과 고기 원육의 일관성이 눈에 들어오게 달랐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고기는 다르다. 같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질감, 향, 풍미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장사의 철학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육점은 30대에서 60대 주부님들을 주 고객층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족들, 특히 그분들의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고기,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고기, 그게 진짜 신뢰의 시작이다. 어휘력이나 말솜씨로 고기를 팔 수는 있지만 다시 찾아오는 단골을 만드는 힘은 가족의 만족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직원으로 남지 않고 직접 제 이름을 걸고 장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제 가게를 열었고 지금까지 단 한 농장에 단 한 철학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특허받은 어미자 먹인 한우 한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기의 원육은 같은 등급이라도 맛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첫 썸네일에서 강조했던 그 맛의 기본을 지금 풀어갑니다. 어미자 먹인 한우 한돈이 농가 사장님은 출하 후 도축 등급 판정을 받은 고기를 경매에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 모든 물량을 회수해 본인이 직접 육가공하고 자신의 키운 원육을 직접 납품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맛의 편차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이 유통 과정이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드립니다. 반면 대부분의 경매 시스템에서는 같은 등급이라도 잘 키운 소와 그렇지 않은 소가 같은 등급 아래에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 맛이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원육의 생산성이나 사료값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 가축의 이제 원가 절감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도축된 소의 등급, 그리고 지금처럼 철학으로 키운 소의 등급, 똑같은 등급이 나올지라도 확연하게 질기고 뻑뻑하고 냄새나고 맛이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등급이어도 그게 경매 시스템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바꾸고 싶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미자 먹인 한우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요즘 산지 직송이라고 더 싸고 신선하다던데 라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심에서 출발했고 의심에서 출발해서 검증으로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특허받은 어미자 먹인 한우 한돈의 일관된 맛입니다. 그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집요함의 결과이자 고객님들과의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제가 영상 끝 무렵에 제가 저희 가게 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뷰를 요청한 적도 없고 리뷰를 써달라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이 그 단골분 손님이 제가 말 안 해드려도 그렇게 리뷰를 달아달라고 설명을 안 해도 그분은 저의 철학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꾸준히 단골로 저희 가게를 유지를 하면서 저의 철학에 대한 그 단골분의 생각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는 그 영상 말미에 그 단골분들의 리뷰를 정확하게 올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